네. 고 최상병 순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바로 들어가면 네. 바로 들어가면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 말을 해서요. 네. 전화도 계속 하고 이래서 지금 기가 너무 빠졌습니다. 말만 해도 사실 기가 많이 소진이 네, 되죠. 살이 사실. 3kg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늦더위도 오고, 네. 네네. 지금 근데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최수근 상병 유족들과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박정훈 대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이 덜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하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공수처가 이제 박정훈 대령을 조사하죠. 네, 그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고발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고발은 초기에 변호인이셨던 김경호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박정훈 대령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그냥 하신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묶어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걸로 파악했고, 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그 아마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공수처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 거부할 때 기자들에게 이제 제3의 수사기관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사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명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단이 적법하게 입첩된 경북경찰청에 입첩된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온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준장 육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과 그 행위를 한 군 검사들 그리고 무단으로 본인의 수사 기록을 정당하게 입첩받은 수사 자료를 이것을 수사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냥 넘긴 경북 경찰청장과 그 행위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수사를 지금 방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사실은 이것을 언론을 통해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공수처는 지금쯤 12번은 더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수처 무용론 그리고 공수처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결국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왜 특검법 발의를 어제 했으면서 그 전에 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냐? 많은 국민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며 왜 거기다 해라고 의문점을 남기셨을 텐데요. 네. 특검법 발의를 해도 통상 물리적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특검 통과했을 때도 그 정도 기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끔은 해야죠. 최소한 이제 압수수색이나 증거 인멸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다 고발을 해놓고 이제 특검을 또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오늘 1시 반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는데요. 오늘 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임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 하는 건 또 처음일 겁니다.
그러네요.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이제 의원을 한 하는 적은 적은 있지만 있죠. 네. 국회의원이 그것도 육사 출신의 삼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 되는 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전부 다 은폐 축소 왜곡하는데 아마 전열을 정비할 거라서 대통령실 개입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윗선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냐에 대한 발판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꼬리 자르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핵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서 이종섭 장관이 사퇴 못하도록 6개월 정도 묶어놔야 된다. 오해 묶어놔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실 연루와 대통령이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국정조사 동의청원도 5만 명이 동의해서 지금 심사 중이고요. 네. 국조 다음에 이제 국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있고 뭐 예산 국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야 된다. 이 탄핵 소추안은 묶어두기용.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자, 못 도망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원식 의원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모든 거에 대한 발판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뭐 박대령도 뭐 군에서 쳐낼 거고요. 네. 아마 임성근 같은 사람들 사령관으로 진급시킬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죠. 그리고 군대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군사법원이 박대령에 대한 영장을 어떻게든 국민 여론 무서워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다시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거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싸울 텐데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보태서 얘기하면 신원식 의원이 이제 뭐 대수장이라고 하는 단체를 활동하고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막 발언하고 이런 내용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하게 되면요, 나중에 국정농단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옛날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선포해서 그 박근혜 탄핵 촛불을 무력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문건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실행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이게 인준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처럼 네. 청문회 하고 나면 방통위원장 임명하듯이 임명 강행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관 교체를 못하고 이 범죄 행위에 지금 가담한 사람들을 도망 못 가게끔 국회가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사건이 들어보니까 또 무시무시하게 좀 더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박정훈 단장에 대한 탄압만 보이실 텐데요.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고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물에 들어가게 한 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부분을 박 단장이 적시해서 사단장을 이첩하려고 한 것을 사단장을 빼기 위한 권력의 윗선이 개입한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박 단장을 역적으로 모으는 이유만 보시면 안 되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한 자, 이 책임이 있는 투스타인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권력 때문에 발생한 권력형 범죄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헌법기관인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지점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이거 국기문란 사태다. 군기문란 사태가 아니라 혹자들은 이거 군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국기문란 사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의 눈으로. 네. 네, 일단 요 사건이 지금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고 최상병 순식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다 불거진 외압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은 이 정말 젊은 군인이 수색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은 건데 네. 이 목숨을 잃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이 지휘부의 무리한 수중 수색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제보를 많이 받으신 거죠. 저희는 생존자를 대면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생존자 많은 분들이 최승훈 상병이 물에 빠졌는데 최상병만 물에 빠진 게 아니고요. 도합 7명이 그러니까 같이 최승훈 빠졌죠. 상병 네. 빼고 7명이 물에 빠졌고 최승훈 상병에게 이랑 가장 근접거리에서 빠진 사람이 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죽다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그 상세하게 브리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저희가 브리핑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 단장을 집단 한명 수괴죄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박 단장은 국민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듯이 거의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해놨고 당시 단톡방도 공개를 해놓은 네. 게 있습니다. 그 단톡방들의 내용을 보면 사단장이 현장 시찰을 왔다 간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입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입수하면은 안전재난 매뉴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장화 신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의도 사단 회의에서 복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황들이 단톡방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단장에 대한 그냥 과실치사를 추상적 개념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부대관리 훈령 위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사단장에 대한 혐의만 100페이지를 네. 수사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오후 늦게 폭로한 군 검사와 군 수사관의 녹음 파일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그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군인에 대한 검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CSI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과학수사대 이렇게 위에 시신을 이게 안치해 놓고 검시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네. 외력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죠. 그 검시의 지휘는 군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군 검사만 들어가냐? 군사 경찰도 들어오고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지방경찰청 감식관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방청 검사도 들어옵니다. 지검 검사 들어오고 검찰 수사관도 들어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도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검시가 끝나면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희도 검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유족의 네. 요청에 따라서. 검시가 그 정도 걸리고 감식은 더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네. 뭐 감식할 현장은 이제 수해 현장이니까 거기를 뭐 이렇게 따로 감식은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지역만 보면 되는 거니까. 검시가 끝났는데 군 검사 2명이 사체를 어떻게 할 건지 사체 지휘 품신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품신을 해주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집에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시면 사체 지휘 품신을 검찰이 경찰을 통해 해줘야 장례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늦어져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군검사 2명이 의견서를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게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에 의견을 남기려고 했는데 위에 있는 부장 군검사가 검시하러 갔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검시만 하고 와라 라고 해서 2명이서 아니 우리 부장 왜 저러냐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검사 2명이 수사관을 찾아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고요. 네. 당시까지만 이 대대장에 대한 혐의까지 밝혔고
그것을 브리핑을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여단장, 사단장까지도 의법 처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그 군 검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제 보강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사 기록이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900페이지를 이제 옮기고 경찰이 이첩하면 900페이지를 경찰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잘라서 팀이 투입돼서 부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더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사건 인계서를 작성합니다. 요약본을 작성을 해요. 네. 그 요약본을 군검사 2명과 함께 검토를 했고 이대로 이첩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첩하는 가운데 법리 검토를 해줬으니까 판례도 좀 찾아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첩하고 온 수사관에게 판례 6가지를 찾아준 것들을 얘기해요. 그 녹음 파일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에 대한 그 업무상 과실치사는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 늦게 7시 넘어서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 기록을 무단 탈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군검사하고 수사관의 통화 내역이 있어요. 보면은 검찰단이 가져가면 처음부터 다시 싹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사본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는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900페이지짜리 예, 수사 자료가 예, 어떻게 뒤바뀌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에 갔다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왔다가 거기서 임성은 사단장 빼고 아래 빼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보십시오. 그 대대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더라도 여단장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저런 식의 압수수색 영장이면 여단장과 사단장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그 부분이 들어서요. 좀 나오고 저희가 있죠. 경북경찰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국수본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구경찰청에서 사건을 배담하는데 8명, 임성근 사단장 비롯한 8명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할 의지가 보이는데 저희 이제 사무국장이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경북경찰청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요. 저희가 판단컨대 이런 식이면 경북경찰청장은 공수처에 다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무관이 이상이니까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파만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수사자료 950페이지 전당포에 제가 물건 바뀐 것도 아닌데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는 공문을 보내도 그렇죠. 부본을 떠나야죠. 부본 떠놓은 것도 없어요. 경북경찰청은. 그러니까 원 자료가 어떤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가 어떻게 위변조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조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장은 형사통인데요. ABCD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까지 빨리 의법 조치를 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텐데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추진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요. 대통령도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 자료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단장이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윗선 봐주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물에 입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현장 지도에서 되게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질책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빨간 티 나오게 해라. 버프로 얼굴 가려라. 웃지 마라. 장갑차 물살 그 센데 가지고는 한 바퀴 쑥 돌리고 언론용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재미 봤거든요. 포항 수해에 났을 때 장갑차 출동해서 대통령에게 격려 전화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속 빠른데 장갑차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 기동 한번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진급하려고 언론 플레이 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병사들의 안전은
뭐 눈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동까지도 본인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당연히 수해복구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삽하고 이런 것들만 챙겼대요. 근데 갔더니 뭐 수변을 수색하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물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살아남은 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네. 그 PD 수첩이 다음 주 12일 날 이제 방영을 할 텐데요. 많은 것들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MBC PD 수첩 다음 주 12일 날 하는 것을 생생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딱 일주일 전이에요,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네, 소장님도 같이 계셨죠. 네 갔죠. 그때 분위기 어땠나요? 아니 저희는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입장 좀 밝히고 네. 전후에 분들이 준비한 것들이 좀 있어서 네, 8강모 사나이 네, 불러주시고. 805 사나이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랑 좀 상의를 했고 아 좋다 뭐 전우들하고 손잡고 들어가기 아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탄원 서명 받은 거 네. 17,000명 이거는 해병대 전후회 회장님이 대표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전달해줬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어가고 밖에 기다리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군사법원 출입구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문이 여러 개예요. 네. 지금 서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전쟁기념관 앞쪽은 국방부 구청사 정문이고 네. 그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서문인데 그걸 대통령실 정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방부는 후문을 써요. 용산 우체국에서 쭉 올라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국방부 후문이고 네.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합참과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검찰단이 있고 군사법원이 있는데 군사법원 출입구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분증을 바꾸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긴 열어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도 없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그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쇠사슬로 이렇게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가 비공개 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정안을 비공개하는 것이지 법원문 자체를 걸어 잠그는 걸 비공개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개재판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피의자의 방어권 형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즉 언론인을 입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청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항의를 했고요. 네. 김정인 변호사도 같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 대령이 저는 부딪히기 싫고 이리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본인도 그 말이 맞으니까 헌법적 명제가 맞으니까 본인도 법학 박사시잖아요. 네. 이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네. 검찰 수사관이 왔을 때 왜 법원 직원 안 나오냐라고 하니까 그 검찰단 옆에 건물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쓰니까 좀 불러다오라고 하니까 저희 건물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건물도 다르신데 왜 검찰단을 가게 하냐 납치하는 거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치 사항이 저희가 아무것도 논의한 바 없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고 네.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그걸 보고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늘 출입하던 곳인데 그렇죠. 네.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고차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맞아요. 네. 오시고 그 전에 제가 또 군사법원 출입문을 제가 막 좀 흔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흔들면서 법원장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좀 받읍시다 그러고 이제 문을 흔들었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하울링돼서 대통령실과 그 국방부 건물이 이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국방부 직원들이 막 나와 다 보고 막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네. 흔들고 이랬는데
뭐 이제 야당 의원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8분이 오시고 또 군검사랑 싸우고 뭐 이러면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꽤 오래 원래 10시 시작이었잖아요. 10시 시작이었는데 또 10시 반으로 연기했다가 또 이제 와서는 뭐 절로 들어가야 된다 계속 이제 주장하니까 이 대치 상황이 오래됐고 의원들이 이제 따지니까 군검사가 나와가지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병철 의원이 아니 우리가 지금 법원에 이 법정 안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처럼 밖에 기다리겠다는데 저렇게 문을 잠궈 놓으면 어떡하냐. 문을 여시라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군사법원 출입구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군 검사가 와서 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고 하니까 이제 열받은 이수진 의원이 구인장은 발부하고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하니까 어버버거리더니 들어가더니 좀 이따가 경찰 기동대를 막 거기 투입시키더니 갑자기 구인장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더니 그 출입증 교환하는 곳에서 막 구인장을 읊습니다. 네. 근데 읊는데 이 수사관이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네. 그러고는 나중에 이걸 다 읽고 나서 박대령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는데 네. 미란다 원칙 고지하다 까먹었어요. 이러고 원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는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이제 변호인하고 합세해가지고 군검사 너 헌법 위에 군림하냐. 10시에 발부된 건데 왜 지금 12시 넘었는데 지금 집행하냐. 군검사 다시 해라. 네가 나와 해라. 왜 수사관 시키냐. 의원들이 위조된 거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제 난리가 났고 네. 이거 읊는 동안 또 군검사가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을 막 카메라를 쳤어요. 맞아요. 찍지 말라고 네, 했죠. 찍지 말라고 네.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영상 취재 기자들은 카메라 건드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 취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연행을 시도하잖아요. 네. 6명이 이제 쭉 연행을 시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진 기자님들과 카메라 기자님들이 합법적인 육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네. 어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군인권센터 활동가들 다 데려갔겠죠. 네. 저만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또 사무국장은 또 고발인 조사를 이제 대구 경찰청에 내려가고 네. 대구 MBC 출연도 해야 돼서 원래 제가 출연인데 전날 녹음 파일 공개하느라고 제가 못 가게 됐고 아무래도 여기를 가야지 될 것 같다라는 약간의 이제 이게 뭔가 감이 오셨군요. 뭐 27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수사하는 경찰들도 이렇게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촉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MBC에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국장이 좀 대신 출연하면 안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이날 아침 갔어요. 근데 촉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제가 그럼요. 무슨 신부님이나 스님이 아닌 이상 그런 영감은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현 상황에서 헌법이 나열하고 있는 우리 기본권의 원칙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한 것이지 제가 뭐 그 문을 흔들면 보통 이제 못 흔들게 이렇게 거기 외곽 경호원들이 말려야 되는데 네. 그분들도 가만히 두더라고요. 보통 이제 청와대 앞에서 막 그러면 팔 꺾고 입 막고 막 이러는데 경찰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뒤풀이하고 가는데 한 외곽 경호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 죽음과 박 단장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들어갔겠거니 팔강모 사나이 잘 부르고 여기까지 영상이 들어와서 들어갔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막 뭐 구인이 뭐 발부되고 막 이렇게 잡혀가고 야 이런 모양새의 막 속보가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했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면 하루 전날 변호인이나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요. 네. 구인장을 집행해야 되니 그러니까 몇 시까지 어디에 오십시오라고 해요. 그게 검찰청사일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법원 앞으로도 많이 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법원 앞에서 만나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군사법원이나 군 검찰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 뭐 이런 것에 아주 권위주의적인 너무 익숙해 예, 있는 게 구시대적 아닌가.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헌법 위에 본인들이 군림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날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날 그렇게 막 폭풍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뭐 유튜버나 언론 보니까 뭐 난리 구슬 친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도 먹진 않을까 약간 좀 걱정하고 전 또 조마조마했던 게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대령에 대한 구속의 이유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은. 상황에서는 예, 또 지나고 보니 예. 그때 좀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예. 고민도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단 4분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나중에 정말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의뢰인 앞에서 정말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헌법적인 명제는 우리가 수사기관들에게 그대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기본권 침해나 인권 침해를 당연시 여길 수 있기 네.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국사범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난 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건 나중에 헌법 교과서에도 나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합니다. 저희들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투쟁한 게 변시에 나오고 형법 교과서나 헌법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8.15 경축사처럼 인권운동가는 공산 전체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이 저희는 헌법을 굉장히 바이블처럼 여기고 네.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 유엔이 채택한 인권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권 운동가들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그런 식의 색깔로는 아무리 찍어발라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그 북한군 인권 실태조사한 보고서도 있어요. 네. 통일부 뭐 이런 데서 관심 없더라고요. 맨날 북한 인권 주장하면서 정작 그런 거 모르고 저희가 또 연평 포격 사건 때 김정은을 그 국제 형사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는 국가 중에 한 곳이 북한입니다. 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저기 어디 형무소 뭐죠 강제 수용소 이런 데 끌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종북이니 이런 얘기는 색깔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대결 구도로 가면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만 피곤해져요.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다 네. 텐션이 높아지고 비상이 걸리면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기각 예상하셨어요? 기각 예상은 확률적으로는 5%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니까. 그렇죠. 우리 해병대 예비역 장성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 소장 이거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은데 이거 군 판사가 기각하면 그놈도 국방부 장관 부하니까 항명죄로 잡혀가나?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희박했고 저희가 그 이제 규탄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검토해서 넣고 빼고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구속될 걸 대비해서 규탄 성명까지 이미 이제 뭐 어쨌든 초안을 좀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본인한테도 전날 수갑 차면 너무 기분 더러울 거다. 어째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신 해야 된다. 거네요. 본인이 수갑 채워봤지만은 본인이 차는 거는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용 시설 들어가면 국군교도 들어가면 참 힘들다. 물론 새로 짓긴 했지만 아무리 감옥이 좋아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그럼요. 네. 전직 대통령에게 아무리 예우를 해줘도요. 감옥은 감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병 들기 십상이고 그래서
체력 관리, 뭐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나오면서 뭐 제가 변호인하고 김정인 변호사하고도 껴안고 울었지만 박 단장하고도 이제 껴안고 눈물을 좀 저희가 글썽였어요. 근데 박 전 단장은 안 우셨다고 하던데 장윤성 기자 얘기로는. 장윤성 기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뒤풀이 왔어. 아 뒤풀이에 오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 약간 예, 맺혔다. 예, 네. 예. 왜냐하면은 뭐 박사과정 같이 했던 그 분이 뭐 달려가서 너무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숙연해졌죠. 네. 다 숙연해졌고 그거 찍은 게 아마 이제 공중파는 PD수첩이 나오는 거 찍었고 오마이뉴스 TV가 찍었고 RTV가 찍었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전화 오셨어요. 자기도 군인이니까 군인권센터에 대한 편견이 있죠. 저희가 같이 뭐 인권침해 사안을 같이 중령 시절부터 헌병대장 할 때 해봤지만 그래도 군인권센터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다 무너졌다 그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도와줘서 고맙다. 저도 저희한테 끝까지 좀 함께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힘 받았고 네. 그리고 하주희 변호사님이 이제 나오면서 김정인 변호사님은 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려고 끝까지 안 나오고 같이 변호사 접견 형태로 있어줬거든요. 네. 하주희 변호사님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임 소장 확신할 수는 없는데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판사가 박대령이 항명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네. 군검사가 제대로 말을 못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해병대 사령관의 최초 진술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1회 진술에서. 네. 2회 진술이 또 달라요. 3회 진술이 또 다릅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술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48페이지나 되는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48페이지인 거 처음 봤습니다. 공소장을 그렇게 길게 써도 구속영장 청구서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거든요. 네. 그 연보영 군검사가 거의 엑스맨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력을 너무 많이 노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면서 영장이 발부돼도 이거는 정말 되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으로 아마 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군판사기 때문에요. 네. 정치적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만에 17,000명이 모이는 서명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수사단장 보직 해임이 됐기 때문에 네. 복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령이란 직책은 갖고 뭐 구석탱이에 이제 의자만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놨는데 수사단장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이것의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다다음 주 정도 추석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마 이제 법원이 판단할 텐데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희가 복직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모이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수사단장으로 복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수사단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단 수계 항명 공범으로 다들 강제 수사받아서 압수수색 받고 핸드폰 포렌식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배신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사한 있는 그대로 모두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수사단장 복직이 비단 박대령에 대한 명예 회복과 당연한 복직이 아니라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참여했던 군사 경찰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나아가서 타군, 육군, 해군, 공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런 군사 경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곧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감을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싸움에 시민들이 참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원을 받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수원지법에서 이걸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법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관할지가 그러니까 사령부가 저기 화성에 있기 때문에 네. 봉답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관할 법원이 수원지법이기 때문에 수원지법에 저희가 이제 행정 소송을 낸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리라 믿고 그런 현명한 판단에 또 힘을 또 시민들이 실어야 판사님도 이게 막중하구나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더 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붙여서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법 논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박 대령이 좀 힘을 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막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데 네. 곁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대령 대령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령 시절에 해병대 1사단 헌병대장 할 때부터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기 전이 헌병이었거든요. 네. 헌병대장 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력했던 사항이고 그 제가 내려갔을 때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숙명여대 이제 홍성수 교수 인권법 강의하시는 분인데 대학원 동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홍성수 교수한테 어떤 분이셔 보니까 완전 얼굴에 군인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써 있네. 그랬더니 본 그대로 그냥 군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다를 것 같다 이랬는데 강직한 분이시고요. 그날도 이제 아들이 이제 육사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상 아버지하고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가족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 단장님한테 어머니는 꼭 만나게 해달라, 꼭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한 여장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구속될까봐 굉장히 이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탄원을 하셨고 하여튼 종교인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근데 본인이 지금 뭐 입장을 표명할 수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해병대 전우들도 전화가 많이 와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계속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버 한 곳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제 뭐 몇 명이 일하냐 그랬더니 4명이 일한다. 분성폭력 상담 4명, 저희 이제 군인권센터 4명 이렇게 일하는데 후원회원 가입을 이제 어제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정기 후원회원 가입을. 그래서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해야 저희가 박대령님 같은 분들의 인권 침해 당한 분들을 이제 방어해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게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차관급인데 윤일병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독일의 국방ombudsman을 본떠서 만든 건데요. 군인권보호국에 30명의 직원이 새로 증원됐고 그래서 보호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작년에 이제 초대 보호관이 박찬훈 변호사셨고 박 변호사님도 이제 여군 그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중갑시켜서 공군 검찰단이 기소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구제 신청을 했는데 6일 만에 결정문을 내셨어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저희가 그 전에 2건의 긴급 구제 신청이 있었는데 그날 당일날 다 됐습니다. 변희수하사 강제전역에 대한 부분도 긴급 구제 결정 그날 상임위원회 열어서 했고 2010년도에 해병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심지어 MB 정권에서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이 회의를 3시간 만에 소집해가지고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임명한 이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 다툼을 하면서 위원장이 소집 요구한 임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직원이 장비를 들고 영상회의를 하려고 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그리고는 와서는 권한 다툼만 하다가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두 위원과 원민경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네. 이분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권 변호사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하고 검사 출신 다른 비상임위원하고 3명이서 그냥 기각해 버렸어요. 기각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비난하는 이제 뭐 보도자료 내고 했더니 군인권센터와 저를 상대로 군인권보호관이 손배 소송 제기했던데요. 억대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어요. 억대, 네. 예, 물론 이거는 100% 패소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차라리 형사로 저를 걸으면 되는데 형사 소송을 걸 경우에, 고소를 할 경우에 본인의 행적이 드러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랬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검사 출신이니까 영악한 거예요. 민사로 걸어서 일단 본인이 좀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렇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유가족들이 며칠 전에 가서 이제 항의하고 했는데도 오전에 동원전력사령부 가서 특강하고 사령관하고 밥 먹고 복귀하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보도자료도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군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막 엠블렘 막 넣고 비서한테 막 시켜서 막 보도자료 뿌리는데 개인의 소송 행위를 그렇게 공적인 양식에다가 쓰는 것도 사실상 징계 대상이죠. 근데 이게 정무직이니까 장관급인 위원장이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싸우기 싫어서 그런지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을 군인권 보호국의 조사관이 이렇게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삭제하라고 윤일병 매형이 막 이제 지우게 했더니 자기 유족들한테 갑질당했다고 병가 내고 그 다음날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누가 앞으로 믿고 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8월에 이제 위원장 임기가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위원장 오거든요. 네. 그럼 국민 기본권을 인권을 지켜야 될 참병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인데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방통위 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 기본권도 무시하고 이제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종근님, 김병신님 어떻게 참여하나요? 탄원서 어디서 찾나요? 뭐 이런 군인권센터 글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탄원서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있고요. 오신 김에 군인권센터 정기 후원회원 가입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만이 저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뭐 정부 세금을 받는 조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선진국은 보면은 제가 엠네스티 프랑스 지부가니까요 직원이 2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4만 명이래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랬더니 소액 후원 회원만 4만 명이고 고액 후원 회원은 따로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조직들이 막 여론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회원들이 네. 막 4만 명씩 되니까 저희 회원 고작 1,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만 군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일당백의 정신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또 안 좋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막 저희 후원회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코로나 시기 때도요. 막 어렵게 전화해서 저희 제가 실직해서 그런데요. 그 직업을 찾으면 다시 후원회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후원회원 탈퇴자 중에 80%라 가지고 그 코로나 때 저희는 그래도 후원회원이 굉장히 적게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도 지금 바닥을 치니까 참 이런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으면 우리가 박대령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방어벽이 네. 더 한층 두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규님이 이야기도 잘하시고 영업도 잘하신다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팀장이 저한테 화를 냅니다.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